시나리오 쓰는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가장 만들고 싶은 사람 1위가 조중래지만 가장 만들기 싫은 사람 1위가 조중래. 정말 고통 그 자체였어요. 증언집을 읽는 것도 고통이고, 읽어야만 하는 것도 고통이고, 또 이 영화를 시나리오 쓰면서 계속 또 다시 봐야 되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 지금도 이 영화 자체를 현실과 혼동할 정도로 사실 그런 문화적인 증거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없잖아요. 사실 다큐멘터리 만든 감독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어떤 의미의 그런 도전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 어떤 그 영화도 나온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영화에서만큼은 끌려가고 나중에 죽임을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이 오롯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증언집 안에 있는 산자의 기록 속에 있는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거를 계속해서 14년을 안고 있어야 되니까 귀신과 같이 있는 듯한 느낌, 그런 정말 영령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 돈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왕의 역사를 저는 실패와 구걸의 역사라고 하거든요. 구걸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전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그런 게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거죠. 촬영할 때도 뭐 제작비가 4일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만 하루 끝나고 나면은 뭐 통장에 10만 원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독립영화 만드신 많은 감독님, 저도 독립영화인이지만 너무나 힘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그분들의 힘듦에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저는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1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그냥 다 넣는 거예요. 뭐 집에 있는 모든 가산, 심지어 저희 영화 함께 했던 사람들도 부자가 없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뭐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전세 빼고 차 팔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미친 좀 아내도 있는데, 자식도 있는데 정신 나간 행동들이죠.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으로 뭉쳐진 사람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봤죠. 그렇게밖에 저는 말씀못 드렸어요. 저는 영감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동시겠지만, 근데 영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연자이기도 하고 음악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영화 외에도 한 500편이 넘는 영상을 제가 또 연출을 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부터 해서 뭐 하다못해 결혼식 비디오까지, 뭐 무슨 돌잔치 비디오까지 안 만들어 본 게 없어요. 처음에 또 뮤직비디오 편집 감독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촬영부터 모든 과정을 오랜 기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쌓이는 것도 있었고, 또 전통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리서치도 많이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가 이제 하고 싶다라는 게 생기면은 그냥 꽂혀가지고 뭔가를 써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제가 5개, 귀향을 포함해서 5개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5개를 다 하면은 욕심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5개 이상 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거니까. 리서치를 해가서 그거를 한다든가 남의 시나리오를 제가 한다는 건 저는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남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감독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영혼의 소유자, 엄청난 끌어안는 뭐랄까 엄마 같은 그런 영혼의 소유자. 비꼬는 거 아닙니다. 비꼬는 거 아니고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하는 거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쪽을 훨씬 좋아하죠. 극영화 좋아하지만 저는 똑같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왜 똑같다고 보냐면은 다큐가 훨씬 더 예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극영화를 찍어내는 방식이 지금은 좀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약간 전 현장 콘티에 많이 의존해요. 콘티가 있는데 무시하기 일쑤예요. 현장에서
다큐 연출을 오래 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보고 그 순간적으로 바꿔요. 대사들도 약간 조금 원래 제가 연극 연출도 하고 연극 배우였기 때문에 대사나 이런 부분 굉장히 집중하고 집착을 하는 편이지만 그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가변이 고집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것은 다큐에서 온 경험이거든요. 왜냐하면 배우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귀향도 그런 식으로 찍었어요. 그렇게 이제 촬영이 돼서 굉장히 신기하게 본 것 같아요.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굉장히 플렉서블한데 반면에 굉장히 리지드한 면도 있고. 여기 다큐에서 오잖아요. 다큐는 굉장히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굉장히 풀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감독님은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궁적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르적으로는 다큐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 훨씬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 작품을 만들 때는 어때요? 또 계속해서 독립영화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할리우드 같은 아주 멋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으세요? 기회가 된다면 독립영화를 하고 싶죠. 헐리우드 영화에 관심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헐리우드 영화는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 영화 시스템은 전 굉장히 비추고 매력적이지 않아요. 영화를 저도 잠깐 했었잖아요. 또 조수 생활은 다 충무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낭만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영화가 감독이 만드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감독이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감독도 그 유명한 임영세 감독님도 중간에 갈아치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별 메리트가 없어요. 감독이 뭐 돈 버는 직업도 아니고 다 뭐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왕 그럴 바에는 물론 그 시스템을 증오하거나 적대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뀌어야겠죠. 지금에 있는 메인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그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가 왔던 것은 감독의 역할이 분명히 큽니다. 그 어려운 독립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실력파 어떤 감독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독립영화 아무리 멜메이드를 만들어도 개봉이 안 되잖아요. 배급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잡아도 뭐 3, 4일 안에 극장에서 내리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과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상업 영화 해봐야 뭐 돈이 어차피 없이 살았는데 뭐 계속 없이 살죠 뭐.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확고한 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 야만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모습도 굉장히 낯설어요. 일본 하면 세계 경제 대국인데다가 사실 2위 국가 아닙니까? 그런 경제적으로는 보면 미국 다음으로. 그리고 일본 사람들 만나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착하고 양심적이세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을 안 하잖아요. 게다가 신혼여행도 일본에 갔는데 저를 보면은 귀향 맞는 감독이면 일본인들을 때려 죽일 만큼 증오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공감할 수 있는 세계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전쟁이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면 끝나겠죠. 국가가 없어지겠죠. 이제. 지구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전쟁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이 보고 돼야 된다. 또 저는 이야기가 제가 쓴 시나리오가 5개가 있는데 전부 다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귀향도 결국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다음 영화인 광대도 어떻게 보면 귀향2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위안부 소재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그 가족이라는 것이 뭐 전통적인 가족의 이렇게 무슨 그런 거를 떠나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식은 부모님은 자식을, 가장 기본단이 있잖아요. 그거가 마이크로나이즈 되면은 개인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한테 충실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때 제가 세상 살면서 보면은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버린 지 옛날이고 가족도 버린 지 오래고.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죽지만 않았다면. 근데 그걸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영화 속에서 그걸 막 교조적으로나 뭐 막 계몽적으로 풀면 안 되겠죠. 그럼 영화가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아내서 녹여서 좀 잘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현빈 씨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 과 후배님이시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영화의 주인공으로 이미 5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 같이 하고 싶어요. 말씀드리면 너무 공개가 돼버려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역사적인 아주 유명한 인물이고 지금은 또 촬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너무 대스타시고 저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 5년 후에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배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빈 씨. 그래서 참 좋아하는 배우입니다.